네, 부소매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매니저 도일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늦었지만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죠. 이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번에 나온 임대차 3법입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입자가 방 못 빼겠다 이러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집주인은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죠. 12월 10일 이후에 최초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의 경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딱 1회 한해서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고요. 갱신되는, 그러니까 새로 계약한 새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계약 2년 동안의 전세를 만약에 살게 되셨을 때 연장을 하게 되면 2+2, 총 4년의 전세를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요. 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경우에 만약에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이 부여될 예정인데요. 이 임대차 정보 열람권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집주인인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이제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경우에도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집주인 혹은 본인이나 아니면 직계 존속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감안하면 이 세입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실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7, 80년도만 해도 전봇대나 이런 데 많이 붙어있는, 대자보에 많이 붙어있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사글세, 깔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현행인 주택 임대차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 자체가 2년이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1년이었다가 2년이 이렇게 되면서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됐죠. 이 자유시장 경제인데 개인 재산의 침해다. 왜 사적 사유재산을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 혹은 사회적 약자 보호다. 이렇게 아직까지 시끄러운 법안이기도 한데요. 덩달아 전세 매물도 사라지면서 전세가율도 높아지고 전세가율이 또 높아지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 하는 패닉바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바라는 대로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오르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상태로 집을 매매 시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사신 분이죠. 매수인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 낀 집을 사실 때, 매매를 하실 때는 특별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시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끼지 않는 매물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매끄러운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계약 갱신 시, 아까 말씀드린 2년 플러스 2년 갱신 시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 범위를 5%로 제한을 했는데요. 각 지방의 지자체장들이 5% 내에서 상한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이 5% 상한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 임차인과 계약 시나
2+2, 2년 플러스 2년, 4년의 임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환 산정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을 때 기준 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세 보증금에서 5% 인상이 되는 건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만약에 임차인이 금액이 큰 전세금을 부담스러워 하겠다면 임대인하고 합의해서 5% 이내로 원래 있던 전세 보증금의 5%는 월세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 책정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넷에 보시면은 렌트홈이라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어플이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공공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그리고 공짜로 임대료 5% 인상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 6월에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전월세 계약 시 계약하고 나서 30일 한 달 이내에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계약 당사자라던가 보증금이라던가 임대료라던가 이런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정확한 시세, 시장 시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격 담합 방지나 세수 확보 차원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긴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직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 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됩니다. 이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던가 이런 거 들지 않으면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라던가 전세금의 사고라던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개정안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그 사이에 혼동으로 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정된 법안을 꼭 확인하시고 이 부동산 사장님들, 대표님들과 꼭 상의하셔서 이런 법안에 대한 것들 못 챙기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다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부유하세요.